명품, 요즘 우리가 참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계란이라든지 우유 같은 먹을거리에서부터 영화, 심지어는 아파트 이름 앞에까지 명품이란 단어가 붙습니다. 명품의 인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명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이 가방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명품 시장의 규모 해마다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명품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우리나라가 세계 명품의 총집결지가 될 것이다라는 자조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품 도대체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런 열광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명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명품 대열에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상품들은 왜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 여러 가지 명품에 대한 궁금증 오늘은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TV평생대학 김난도의 소비자시대. 오늘 이 시간 역시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의 김난도 교수와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 그런데 사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체감 경기는 아직도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청년 실업도 참 증가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 명품 시장은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그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작년에 초에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조차도 그렇죠. 예. 고가의 명품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던 적이 있고요. 같은 현상이 97년에 IMF 경제 위기 때도 재현이 됐었습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특별한 펀드가 나와 있을 만큼 럭셔리 부분이 굉장히 인기인데요.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소비사회의 가장 극단적인 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왜 이렇게 명품 시장이 빨리 성장하고 있고 또 한국만의 명품을 선호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는 또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명품 시장에 특별히 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 오늘 강의 내용 간략하게 요약부터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명품은 무조건 금지되어야 한다든지 또는 무조건 선망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어느 쪽 입장도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객관적으로 우리 소비를 한번 뒤돌아보고요. 또 우리 산업체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명품이란 물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과 더불어서 또 소비자들이 명품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 그게 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예. 명품이 선호되는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명품 시장 심리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의 김난도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명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강남 명품 학용품 3종 세트라는 것이 인터넷에 올라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모니터를 잠깐 같이 보실까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프랑스의 이제 아주 유명한 패션 회사에서 원래 보석이나 가방을 주로 만드는 곳인데 거기서 나온 연필, 그다음에 다른 패션 회사에 나온 지우개하고 필통 이런 것들이 초등학생들이 쓴다고 해서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일부의 문제 얘기는 하겠지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명품 로고가 붙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서슴지 않고 쓰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은 최근 굉장히 자주 관찰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또한 가지고 온 자료를 잠깐 보실까요? 예, 저 왼쪽에 있는 곰인형이 저게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가격이? 예, 저게 이 인터넷 검색창에 가셔서 1억 곰인형하고 치면 제가 나옵니다. 예, 아까 그 곰인형이 그게 가격이 1억 한다고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오려 가지고 왔습니다. 저 털이 전부 금이고요.
눈은 사파이어고, 이제 그런 걸로 했대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것들은 MP3 플레이어의 케이스입니다. 근데 저 케이스가 명품이라고 해서 원래 들어가야 되는 그 MP3 플레이어보다도 훨씬 더 비싼,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제 그런 거죠. 오른쪽 아래에 있던 것은 핸드폰인데, 휴대폰조차도 요즘은 1억대 휴대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림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은 핸드백도 몇 천만 원짜리, 심지어 1억이 넘는 핸드백도 있다고 하는데, 더 재밌는 것은 그 핸드백은 돈만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문을 넣으면 6개월, 1년 후에나 받을 수 있다. 요새같이 스피디한 시대에 저렇게 파는 물건을 누가 살까 싶은데, 오히려 그러한 희소성이 명품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프랑스에 가면 어떤 그 가방 전문점이 있는데, 그 돈만 있으면 다 파는 게 아니고 여권을 보고 1인당 한 개씩만 판대요. 여러 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던 배낭여행족한테 아르바이트로 저 백 하나만 사다 달라고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까지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건 이제 주로 우리나라 배낭여행족들이 가가지고 대학생들이 이제 대신 심부름해주고 조금 수수료를 용돈으로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제품이 우리나라에 팔린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홍콩이나 일본에서 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가방 가게를 하는데 우리 가게에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1인당 10개씩 20개씩 사가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물건을 판매해야 될 텐데, 1인당 한 개씩밖에 못 파니까 신분증 보여주고 한 개씩만 사가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영업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게 아르바이트를 둬서라도 그 물건을 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품 마케팅에는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구나. 무엇이 우리 사람들을 저렇게 안달을 하게 하는 것일까. 막상 보니까 참 궁금하지요. 그렇죠? 이제 명품은 우리 백화점 1층을 완전히 자리를 잡고 이 백화점이 얼마나 좋은 백화점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 어떤 사회적인 조건과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동기가 자리하고 있는지 오늘 참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미있을 것 같죠? 네. 예. 오늘의 얘기는 첫 번째로는 명품의 조건 해서 무엇이 명품을 만드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사는 사람들의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명품의 소비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세 번째는 저는 이 명품의 선호가 소비자의 허영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사회적인 조건도 같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소비를 좀 합리적이고 올바른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명품의 정글숲 속에서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소비인가 하는 그 문제를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무엇이 명품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소위 명품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명품이라는 용어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품이란 제가 여기 좀 적어놨듯이 그 훌륭하기 때문에 이름이 난 물건 혹은 장인 정신이 살아있는 예술품 하는 것이 원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명품이란 단어의 의미는 영어의 luxury goods 또는 high-end products 또는 premium goods, 제가 중국말을 잘 몰라서 명패, 고당 명패 하는 것이 이제 중국에서 쓰는 용어이고요. 전부 다 무슨 뜻이냐면 사치품 또는 고가품, 가격이 비싼 제품,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사치품이나 고가품, 수입품 이런 용어 대신 명품이라는 단어를 쓰지요.